자, 2010년이 아니죠. 네, 쏘리합니다. 2025년 10월 고1 국어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39번에서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입니다. 황순원의 신들의 주사위. 자,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A의 서술상 특징, 이제 A 보고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이 문맥음이 파악하는 건데, 자,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보통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은 인과 또는 어떤 과정,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또는 전제를 깐다거나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뭐 기억을 보고서 제끼면 안 되고, 미리 다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놓고 문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방식,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순서대로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0번 문제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인과나 과정이나 또는 그 전제로 깔려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해줘야 돼요. 41번, 자, 추론형 문제가 나와 있고, 42번, 자, 기준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에 학습활동 기준을 먼저 보고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을 정리해보자.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다. 우선 농촌 내부에서는 고리대금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들에 의해 공동체 균열이 초래되었다. 자, 고리대금이 뭐예요? 높은 이자, 그죠? 대금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받는 것을 고리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농민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는 와해되었다. 한편 도시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 가속화되어 농촌의 토지는 헐값에 계약되었고, 농촌 소자본가는 자본의 논리만을 따르는 도시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도시자본의 하부 기제로 전락하였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리대금업자, 농촌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는 도시자본의 유입, 이 두 가지 문제.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신들의 주사위.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 살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 치자. 그런 경우 넌 그걸 맡겠니 안 맡겠니? 한영은 사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한영은 대번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 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다. 자, 그럼 할아버지의 심중은 뭐예요? 그거를 맡겠다는 얘기죠. 혹 말이다.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았다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한영은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답이 뻔했으나 역시 아무 말 않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한영은 할아버지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니까지게 뭘 알겠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두식 영감은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너 어서 쌀 두어 말 퍼가지고 가서 걔네 빚진 돈이 얼마고 별린 얼마고 갚을 날짜 언젠지 소생이 알아갖고 놀아. 자, 별린, 이거는 이제 별리는 줄임말이죠. 별리는 이자입니다. 이자. 자, 그러니까 이 두식 영감은 뭐 그 집을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너 가서 좀 뭐 살펴봐, 상황을 살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A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느니보다는 내가 맡는 편이 나을 거다.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라는 건가? 개사정 봐서 말하는 거니 누가 뭘 하려고? 자, 이때 나는 누굽니까? 바로 두식 영감이 되겠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얘는 지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게 인물한테 초점을 맞춰서 인물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1인칭 주인공 아니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기 거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이번엔 이문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못 견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이제 이 김주사라는 사람이 그 집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두식 영감이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바에야 내가 맞는 게 도리지. 도리고 말고. 아마 지하의 제담 영감도 잘한 처사라 할 거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견강부여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비슷한 말이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뭐든지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한다는 거. 여기는 이제 견강부해, 요게 조금 이렇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시영감은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김주사가 아마 그 집을 뺏어갈 것 같아요. 그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가는 게 지하에 있는 제담 영감,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제담 영감도 잘한 처사라 할 거다라고 견강부의 아전인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분 문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39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적절한 것 찾기.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맞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네. 그럼 이때 특정 인물은 누가 됩니까? 두식 영감이 될 테고, 인물의 심리, 바로 제담 영감의 어떤 집, 요거를 자기가 좀 차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공간 이동에 따라 없습니다. 중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긴박한 분위기 조성한다. 행동 제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중심 인물의 외향적 특징을 묘사하여, 아까 얘기했죠. 중심 인물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39번의 답 1번이 되겠고, 자, 두식 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 줄곧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 끊어가겠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끊어 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용 정리가 잘 되겠고, 끊어 읽는 기준은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끊어가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 정리, 인물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한영이 어디 갔습니까? 바로 여기 갔죠, 여기. 그래서 뭐 쌀 두어 멀 퍼 가지고 가서 빚진 돈이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언제 갚을 건가 알아와라. 그거를 좀 알아보러 간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 줄곧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춘길이 한테 다녀온 한영에게서 빚진 돈은 60만 원이고 오픈 오리 이자의 반제 날짜는 이달 19날이라고 보고를 받는다. 반제는 이제 다시 돈을 돌려주는 날, 상환하는 날이 되겠죠. 쓸개 빠진 돈 같으니라고 많이도 냈었군. 그리고 뭐 별리가 오부올이라고? 장리편 찜쪄 먹기 비싸군. 장리편, 장리, 긴 이자라는 얘기죠. 아주 비싸다는 얘기야. 오부올이니까 55%입니다. 이자가. 그런 별리를 물고 뭘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하긴 비싸고 어쩌고 할 것 없이 별리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없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어만 가게 마련인걸. 너도 명심해라. 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별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해. 알겠냐? 그래, 이달 19날이라고 하니라고? 네, 2달 기한으로 빌렸답니다. 제대로 이자를 물 가망이 보였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는지 모르지만요. 오늘은 며칠 날이더라? 16세입니다. 사흘 남았군. 비싼 별리 사흘씩이나 물 필요 없지. 오늘 당장 갚도록 해. 설마 김주사가 제 날짜에 가서야 받겠다고는 않을 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 공일날이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겠군. 내일 갚는 걸로 치고 셈을 해봐.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두식 영감이 뭘 하고 있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신 집을 차지하려고 해요. 이게 두식 영감의 속셈입니다. 이자 계산만 하면 됩니까? 별리 말고 뭐가 또 있단 말이냐? 한영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마른 침을 삼킨다. 어쨌단 말이야? 춘길이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었는데 이거 문맥음이 파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인과관계나 어떤 과정 또는 전제 등을 따져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춘길이를 조금 생각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 한영이라는 인물이. 춘길이한테 얼마 떨어져 하더니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요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춘길이한테 얼마 정도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영이가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니은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여 살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걔한테 돈 한 푼 없는 건 당연해.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 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디귿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춘길이라는 애가 그 돈을 너무 헤프게 썼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달아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지문 리을 앞으로 움막이라도 우리고 자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겠다던데요. 자, 움막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고 좌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다던데요. 있어야겠다던데요. 이거는 이제 춘길이 일단 사정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냐, 좌판 장석은 뭐고 이젠 이 고장에선 못 살아. 무슨 낯짝을 들고 여기서 산단 말이냐?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발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뵌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춘길이라는 사람이 이 두식 영감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군요. 좀 돈을 좀 융통하려고, 돈을 빌리려고. 집 넘어가는 거에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 다 말 안 해.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음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은 김주사한테 돈 넘어가는 거, 그 집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매금이 파악하기 40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자, 그래서 기억은 뭐였어요? 춘길이한테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을은 뭐였습니까? 춘길이 사장이죠? 이거라도 있어야겠다던데요. 춘길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제 1번 기억은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말하는 마음이 비롯된 말 타당하죠. 두 번째, 디귿은 기억에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자, 기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춘길이한테 얼마 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디귿은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절이죠. 거절. 그래서 2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디귿은 거절한 것은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 니은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자, 춘길이 사정이죠. 그런데 야 그거는 뭐 그놈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물은 영물이야. 달아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4번 미음은 니은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킨다. 자, 미음이 안심시키는 건 아니죠.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두식 영감을 약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김주사가 집을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이런 말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킨다?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영이가 두식 영감을 좀 자극을 해서 김주사 대신에 얼른 빚 갚고 좀 춘길이한테 돈을 조금 더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미음은 리을에 드러난 입장에 덧붙여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40번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 두식 영감은 좀 늘어진 왼쪽 눈꺼풀을 더 내리덮으며 잠시 궁리에 빠진다. 그랬다가 대체 그 집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할아버지 자신이 잘 알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영은 글쎄요, 서둘지 않고 느긋이 작자만 만나면 145만 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넌 뭐나 헤프게 생각해서 탈이야. 잘 받는데야 100만 원 안짝이야. 안짝이라도 한참 안짝이지. 두식 영감이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암튼 그건 걔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알아 할 테니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별리가 얼마나 가는지 셈이나 해봐.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식 영감이 이 집을 좀 살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자, 중략 부분 끊고 앞에 있는 상황 등을 정리하면 되겠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춘길이가 빚을 많이 있었고 그 집을 담보로 김주사한테 빌린 것 같은데 김주사가 김주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두식 영감의 속셈이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한영이 죽고 한영의 동생 한수마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두식 영감은 노망해 버린다.
자기는 손주들이 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한영 아버지는 복룡이를 통해 두식 영감이 토지를 팔기로 결정한다. 자, 그럼 한영 아버지는 누굴까? 두식 영감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강 사장은 복룡의 얘기를 듣고, 자, 새로운 인물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강 사장은 복룡의 얘기를 들어가며 부산이 속으로 줄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한영 아버지가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려고 복룡이한테 시킨 거죠. 그래서 복룡이가 강 사장한테 영감이 토지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복룡이 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은 해답은 쉽게 나왔다. 자, 그러면 A 부분 주파나를 튕기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싸게 살려고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포를 판다지만 하루 이틀에 작자가 나설 것도 아니고 시계포, 시계 가게. 그러다가 삐끗하는 날에 나만 또 애먹게 되는 거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강 사장이죠? 예. 그러니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야, 지금. 강 사장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송 회장 일인데 내가 이 이상 속을 태울 필요가 뭔가? 그동안의 중간 보고도 대충만 했을 뿐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문제의 이 땅 때문이 아니었던가? 강 사장은 밑저의 본전이다 싶으면서 먼저 매긴 값으로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 새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떼들을 쓸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 논보다 1,000원 아래 값으로 떼내보시오. 자, 주판을 튕긴 겁니다. 지금 값을 좀 더 후려친 겁니다. 뭐라고요? 사장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럴 수가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 다 주고 사들리라던 때가 언젠데? 이런 판국에 최고 매매 가격에다 500원을 더 얹으라던 건호의 말은 아예 비춰볼 길조차 없었다. 자, 그럼 건호는 누굴까요? 건호가 최고 매매 가격에 500원 더 얹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한영 아버지 이름이 건호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다.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복룡은 난감했다. 고수몰이 뒤통수를 북적북적 긁으며 난색을 보이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00원 귀 떼도록 해보죠. 없는 집 팔아서 채워오더라도 내 한번 해볼 테니 계약금 줘보세요. 자, 그러니까 건호가 최고 매매 가격에 500원 더 얹으라고 했는데 지금 복룡이가 그럼 내가 500원은 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 사장은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줬어. 내 이씨 봐서 양보하지. 이때 이씨가 누구야? 복룡이가 되겠네? 자, 여러분들 호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인물은 그 인물인데 이게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출제위원들이 요런 포인트를 노려요, 일부러.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체크하고 있는지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또 선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호칭 정리가 필요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금고에서 내어주는 돈을 받아갖고 나와 건원의 집으로 가는 복룡의 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더뎠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는 굉장히 좀 빨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이 조금 수월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싸게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야, 강 사장이란 작자 변한 꼴 무섭네. 최영감만 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극성인의 모네 해도 최영감이 그 집에 대들보였어. 자, 그럼 두식이 영감이 최영감인가 보다. 그쵸? 이름이 최두식인가 보다.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복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한영 아버지 건호 따로 나왔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그러면 한영 아버지는 따로 있는 사람이고 건호는 아마 이 한영 아버지를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쏘리합니다. 예, 체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칭 정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복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건호가 한영 아버지를 건너다 본다. 한영 아버지는 눈을 밑으로 떨구고 잠잠히 있다. 그새 이쪽 사정을 알아놨군요. 건호가 한영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미 이쪽에 약점을 잡혔으니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약점 잡혔다. 이게 뭐예요?
이제 두시 영감이 노망났다는 점. 노망. 그리고 지금 이제 한영이 한수 그쵸? 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죠.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한영 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다. 토지 문서와 인장은 부친이 방바닥에 널어놓고 있는 걸 집어온 것이다. 글쎄 그 등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고 오는데도 멍청이 보고만 계시더라고. 한영 아버지의 말소리는 떨리듯 침통하게 울렸다. 자, 그러면은 박스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식 영감이 오부 오리에 장리변 찜쪄먹게 비싼 별일을 물지 못한 춘길이를 언급한 것에서 자, 내용 맞죠?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2번 두식 영감이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서 역시 내용 맞고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3번 춘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발해서 두식 영감을 찾아뵌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맞죠? 신뢰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이 아니죠. 요거는 내용상 춘길이가 급하니까 두시 영감을 찾아간 겁니다. 좀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 4번 강 사장이 두시 영감 내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내용 맞습니다. 농촌의 토지가 자본의 논리에서만 평가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5번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 별 수 없이 한영 아버지가 두시 영감의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 것에서 맞고 도시자본의 거래 조건의 메인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 우리 아까 안 했었나? 39번 문제 했었죠? 예, 답은 1번이었고요. 40번에 4번. 자, 41번. A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았고요. A에 대한 것은 주판화를 튕긴다 이겁니다. 바로 시계포. 그쵸? 그것을 좀 더 싼 가격에 살려고 머리를 굴리는 강 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탐색한다? 글쎄.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따져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그 시계포를 비싸게 나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격을 후려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3번 이미 발생한 손익을 포기하고 없습니다. 4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익까지 고려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5번 불확실한 손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 40, 41, 42번 문제 황순원의 신들의 주사에 관련된 현대소설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